한동훈 전 대표인데요. 자,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을 당론으로 하자라고 제안하면서 의총이 화들짝 뒤집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통과되고 의총에서 내가 개헌만 했습니까? 라고 한 전 대표가 이른바 항변했을 때 물병을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물병 세례 있던 그날의 분위기 상세하게 취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격앙됐던 그날의 분위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관련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아직 정확한 내용들은 안 알려졌는데 언론이 상세히 취재됐습니다. 자, A 의원은 더 이상 당대표 수행이 불가하다. 한동훈 대표, 내가 비상계엄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B 의원은 비속어로 썼습니다. 한 전 대표를 향해서 뭐 아니냐, 뭐 이렇게 굉장히 비속어를 쓰기도 했었다라는 거고요. C 의원이 불신임 비밀 투표하자라고 하자. D 의원이 당대표에 분풀이하는 모습 보여야겠냐라고 하자.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킨 대통령 자기는 자기가 찌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오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언론에 탄핵에 찬성을 한 국민의힘 의원을 동료 의원들이 이른바 왕따하고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요. 국민의힘 A, 악수도 거부하고 심한 경우 가까이 와서는 배신자 라고 나지막히 속삭이고 하더라. 뭐 초등학교 유치한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관계자 B, 학생들도 잘 하지 않을 집단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문식 교수님 비전전략실장 하셨습니다만 이 기사가 정말 사실일까 싶은데 사실이라면 좀 충격적인데 동료 의원이잖아요. 예. 근데 탄핵에 당신은 찬성했다. 나지막히 다가와서 배신자 이렇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이 지금 위기죠. 위기고 한동훈 대표가 또 사퇴함으로써 비대위를 지금 꾸리는 과정인데요. 탄핵이 가결돼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가 탄핵시켰다는 그 비극적인 상황도 있지만 이후에 우리 당에 갈 길이 제가 볼 때 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어차피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헌재 재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헌재 재판 결과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당이 저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스스로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민심과는 동떨어지고 민심과 역행하는 짓으로 계속 갔을 때 과연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경우에 우리 당의 이름으로 후보가 돼서 우리 당의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지금 걱정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한 축이라고 한다면 또 한 축은 지금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가 또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로 해서 좀 속속 다 구속이 되고 있고 계속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대통령에 대해 수사가 되고 또 만에 하나 구속이 되고 그러면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 심리라는 한 축과 내란 수사라는 한 축이 같이 가면서 우리 당은 정말 위기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지금 뭐 탄핵을 찬성하네 반대하네 하면서 서로 간에 싸우고 집단 뭐 따돌림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탄핵을 반대하는 85명의 우리 당 현역 의원들이 탄핵 반대표를 던졌습니다만 지금 민심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탄핵 반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탄핵 반대 여러 가지 이유를 납득하기는 저 개인적으로 어려워요. 가장 큰 게 뭐 대통령과의 의리 이야기합니다만 대통령이 관저에 불러서 술 줬다고 그 의리 지키려고 그러면 탄핵 반대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국회의원은 헌법상 자율적인 독립기관으로서 국민과 나라와 이 민심을 생각해서 독자적으로 움직여야 할 사람인데 대통령하고 술자리 몇 번 얻어먹었다고 의리 지키려고 탄핵 반대합니까? 두 번째 탄핵 반대한다는 게 탄핵 트라우마 이야기합니다. 탄핵을 했기 때문에 보수가 괴멸되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은 탄핵을 반대하기 때문에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의 쓰나미에 쓸려가지고 괴멸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탄핵 트라우마는 그 탄핵으로 우리가 괴멸된다는 위기감이 아니라 탄핵의 와중에도 지금 배지들만큼은 살아남아야겠다는 저는 탄핵의 독특한 생존 기술법을 저는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심에 전혀 부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통령이 계엄한 것은 잘못이지만 내란인지 아닌지 두고 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는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 논리랑 뭐가 다릅니까? 이재명이 1심, 2심, 3심까지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심 가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면 탄핵할 겁니까? 탄핵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 수장을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탄핵을 하는 겁니다. 법률적 판단은 헌재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재명 대표와 같은 똑같은 논리로 3심까지 지켜보고 하겠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이 탄핵의 국면에서 서로 사분의힘을 치고받고 싸울 게 아니라 민심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우리 당이 다시 살아날 방법은 무엇인지, 만약에 탄핵이 됐을 경우에 조기 대선을 치를 때 우리 당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이런 큰 차원의 원칙과 정도와 민심을 지켜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새롭게 구성되는 비대위도 그런 방향에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면 또 한 차례 저는 엄청난 회초리를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친한 개들이 왕따 당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금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국민의힘이 날이 갈수록 민주당과 똑같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2차 체포동의안 2023년 9월에 가결이 됐을 때 최소 29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서 그게 가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 아름아름으로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다 알았다고 합니다. 그 의원들이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이른바 비명 행사에 의해서 전부 다 쓸려 나가서 거의 다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거나 당선이 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민주 정당으로서의 길을 지금 국민의힘이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당이 잘 되려고 선순환이 일어나려면요. 자, 영남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높은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들께서 탄핵에 찬성하기 어려운 사정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분들은 본인의 지역구에 가서 그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최대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그 정치인들이 우리 당 그런 당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전체 국민을 향해서, 중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당에서 기회를 모아서 다시 올바른 길로 되돌아와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그날의 그 격분이 터져나왔던 의 총장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놓치고 나서 당 대표 자격으로 여기 표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총리가 이런 차원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대표로서의 의견을 내는 나서나 한 대표님이 더 이상 당 대표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했다고 지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23분이 함께 움직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색출한다 이런 말은 저랑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 23분은 어떤 분의 뜻을 따라서 저는 움직였을 거라고 보고 있고, 책임질 사람은 지도부입니다. 우리가 대장이 책임지지 실무자가 책임지는 건 없지 않습니다. 아까 당대표 상태 촉구 결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사해보라 중국이니까 이미 수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다 같이 모여서 당대표에게 끝까지 분신하는 모습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야겠습니까? 분풀이죠. 결혼하고 왔다 분당시켜 결혼시키는 윤석열은 지금 되게 찌른 거야. 녹취를 들으셨는데 김영주 의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가 무엇이냐. 보수는 사실은 헌법과 법률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이 보수입니다. 그것을 친윤계가 막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천하에 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의 누구를 변호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라고 보여지고, 그런 인식이 됐을 때 또 대통령 스스로도 내가 누구의 권력인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생각을 할 때 다시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전 부장님. 네, 사실은 저도 대구 경북에 살고 있지만 탄핵의 찬성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직무 정지하라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심을 이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배신하고 민심을 배신한 거라서 계속 민주당과 비교하는데 스스로 개혁해야 되고요. 그 비대위원장이나 혁신위원장이나 첫 일성은
정말 탄핵 찬성한 7명 그리고 나머지 5명 제외하고는 컷오프 약속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국민의힘의 이런 간판 달고 정말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하고 나서 하는 그런 약속의 첫 일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의총장의 당시에 이 녹취를 들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혼란과 혼돈의 의총장이었군요.